네, 녹화 시작했고요. 오늘은 새로운 장소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여기는 지금 옆에 계신 마코님이 운영하시는 허슬러즈 바버샵 여기 홍대점이죠. 네네, 홍대점. 홍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 파운드가 또 네. 재밌는 아이디어를 제안해가지고 찍게 됐고 혹시 근데 저희 이렇게 네.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그 아, 진짜요? 이런저런 그 오. 에피소드 많이 봤습니다. 되게 오. 재밌게 잘 봤고요. 이 심도 있게 확실히 네네. 말씀하시는 게 되게 재밌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진지한 얘기 좀 좋아해서 그러면 뭔가 가벼운 느낌이 네네. 아니어서 또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렇군요. 팟캐스트에서는 또 진지한 얘기 네. 많이 하니까 네, 네. 네. 또 아닐 때도 많은데. 맞아요. 그렇게 있는데 그 이래저래 또 네. 쇼츠로 편집한 것도 많이 보고 네네네. 그러면서 이게 한 에피소드도 네. 본 적도 있고 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무드 올라온 그 에피소드는 네. 이제 제가 요즘은 바빠서 못 아 봤는데 그쵸 그쵸. 네, 되게 주제들도 재밌고 네. 확실히 이런 컨텐츠들이 많아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그 어떤 주제를 하기로 했었죠?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얼마 전에 또 2호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여기- 이호점이라고 여기가 이제 네, 말씀해 여기점이죠. 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음. 2호점을 또 오픈을 하시고 사업이 확장이 되고 네. 있으신데 또 그런 말들도 많이 있잖아요. 막 뭐 자영업자들이 이제 역대 가장 어렵다, 그렇습니다. 가장 힘들다. 저희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네, 저희 부모님도 이제 자영업자셔서 네. 원래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처음으로 지난주에 전화하는데 요즘 좀 어렵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이제 군산에서 하고 계신데 네, 여기는 이제 또 서울이니까 서울은 좀 더 스트러글하고 좀 더 타이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한번 자영업에 모셔봤습니다. 대해서. 자영업에 대해서 그러면 네. 우선은 저희 둘의 그 자영업 스토리를 네. 살짝 그 히스토리를 좀 읊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러면은 1호점은 언제 네. 오픈하셨었죠? 일단은 제가 네. 이바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 다른 업장에서 근무를 해 오다가 그게 언제쯤이죠? 시작이? 이제 이바를 시작한 게 2018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빠르게 창업을 한 케이스여서 그 19년도에 이제 와. 처음에 이제 네. 홍대에 하고 싶었는데 네. 사실 그 홍대에 내가 가도 될까 하는 마음에 조금 좀 외곽으로 빠지되 좀 거리의 무드가 괜찮은 곳을 찾다가 네. 망원 쪽에 1호점을 먼저 차렸습니다. 그래서 망원.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망원 하면은 네. 이제 맛집 많은 홍대, 뭐 서교동 하면 조용한 홍대, 네네네. 뭐 연남은 카페 가는 홍대, 네. 뭐 합정은 그쵸. 좀 먼 홍대, 뭐 이런 식으로 네. 홍대 네. 타이틀을 달고 있는 곳이어서 네네. 이제 저는 예전부터 홍대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 힙합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네네. 꼭 홍대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망원에 처음 1호점을 조그맣게 차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만으로 5년 조금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홍대 2호점을 차렸죠. 네네.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5년이 되는 때가 이제 곧 되고요. 만 저는 5년. 좀 궁금한 게 예.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바를 시작을 하시고 1년 만에 어떻게 네. 보면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어쨌든 프리랜서니까 네네. 저도 막 이렇게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그런 걸 이제 알아본단 말이에요. 네, 예를 그렇죠. 들면은 뭐 작업실이라든지 네. 뭐 녹음실이라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어쨌든 창업하면은 그 창업 비용이나 또 그 이후에 그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크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알아보고 잤어요. 네. 어제도 부동산 막 찾아보다가 잠들었는데 작업실 이사 가고 싶다고 네, 그랬어요. 네네. 근데 단순히 작업실 이사뿐만 아니라 좀 더 뭔가 사업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막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생각만 해보고 있는 단계긴 네. 한데 어쨌든 그게 1년 만에 어쨌든 그 두려움이 뭔가 없었나요? 그런 게 타파된 일단 사실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되게 안정을 추구하며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나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자기는 이제 나는 대학을 안 갔으니 나는 물장사를 할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그 물레동에 그 피자집을 좀 크게 차려서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잘 됐겠네요.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되게 좋은 금액을 어. 받고 이제 넘기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아직까지도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이제 저한테 야 빨리 차려라. 지금 네가 뭐 올해 뭐 누구 밑에서 할 게 아니고 그냥 빨리 차려 빨리 차려 하면서 저를 푸시를 했는데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친구가 되게 밀었는데 때마침 제가 근무하던 업장에서 뭐 이래저래 뭐 안 맞게 되어서 그 나오게 되고 그러면 어디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당시에 그 바버샵들이 많이 생겨나는 시기였다라고 생각도 들었고 네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차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뭔가 실력에 대한 실력보다도 이제 일을 해보셨으니까 네네. 이게 이 옷가네가 얼마 들어온지를 네. 아니까 네. 그걸 그렇습니다. 아는 이게 거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손해는 안 보고 그래도 이제 계산이 어디에서 소속돼서 하는 만큼은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월세나 이 정도 그러니까요. 고정 지출 비용을 따져봤을 때 어쨌든 직원으로서 네. 있으면서 그 오며 가며 네. 보는 그치. 아니면 받는 돈 뭐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이제 계산을 얼추 해보셨을 때 네네. 합리적이어서 네. 그래서 어. 내가 몸을 더 갈아서 이제 내가 맥시멈까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고 보수적으로 보고 또 되게 낙관적으로 보고 그래서 이 평균치를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할 수 있겠다. 1호점은 되게 잘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시기면은. 사실 그 네. 당시에 지금은 사실 아이콘이라고 너무 아쉬운 게 네. 그 유아인님께서 네. 아이비리그 스타일을 유행을 맞아요.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바버샵 네. 자체가 맞습니다. 엄청 붐이었고. 예. 어. 그 당시에 짧은 머리가 확 유행이 돌던 시기에 때마침 제가 아이비리그 스타일을 네. 아이비리그라는 명칭이 아닌 느낌으로 제가 정말 커트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에 그 스타일들을 많이 포스팅을 하고 그것들을 보시고 오시면서 제가 딱딱딱딱 빠르게 올라갔던. 근데 확실히 망원이라는 게 진짜 홍대라고 볼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홍대 상권이라는 게 네. 진짜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상권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네. 사실 홍대는 홍대, 상수, 합정, 망원 4개 다 아우르는 건데 거기다가 연남동도 네, 그렇죠. 사실 같이 홍대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네, 더 안쪽은 그러니까 사실 한 4.8개역 5개는 아니야. 연남은 네. 여기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4.7개역을 아우르는 메가 상권. 네. 그러니까 뭐 압구정, 이태원도 그렇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20대 초반에는 홍대를 제일 많이 갔는데 그 중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홍대는 정작 안 가고 네. 홍대 상권을 그리고 많이 가요. 실제로 이제 홍대는 명동화가 됐고 홍대 네, 입구역 맞아요. 앞은 지금은 여기 네. 지금 여기가 홍대점이 맞는 네. 게 이 상수역 인근이 진짜 홍대고 맞아요. 그리고 합정이 옛날 홍대 같아 오히려. 그러니까 네. 직장인들이 9번 출구에서 이제 안 만나잖아. 근데 이제 그런 상권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하니까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거고 그렇게 뭐 잘 되셨을 것 같아요. 시기가 딱 바버샵이 진짜 그 시절에 딱 많이 네. 생겼던 것 같아서 제가 맞습니다. 봐도. 근데 여기 오픈할 때 홍대점 오픈할 때 저도 여기 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허슬러즈 2호점은 되게 그 아이비리그 컵보다는 확실히 여기 오는 친구들이 힙합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정말 네. 휘황찬란한 머리 스타일도 많았고 저도 한번 네네. 머리 제가 장발이었으니까 뭘 해볼까? 파마나 해볼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연락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다 이제 핀펌이랑 히피펌을 추천해줘서 제가 그러면 제가 나중에 용기가 생기면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었는데 네네. 그래서 요즘은 그러면 좀 트렌드가 그 짧은 머리는 많이 안 하는 추세인가요? 예, 그 사실 네. 저희들끼리도 그 많이 고찰을 하고 25년 트렌드는 어떤 커트가 유행을 할 네.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바버샵을 제외하고 남성 네. 머리 트렌드로 봤을 때는 네. 전반적으로 머리를 길러가는 추세라고 저희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머리를 기른다거나 옆머리도 같이 기른다거나 이제 예전에 리프컷이 유행을 했던
그것들이 좀 더 디벨롭돼서 그것들을 더 길러가는 것이 이게 경기와도 좀 영향이 있지 생각이. 않을까. 네. 돈 왜냐면- 쓰는 거를 맞습니다. 나도 시대를 실제로 역행하는 아니야. 사람인데. 나도 실제로 네. 내 경기는 더 빨리 안 좋아졌어가지고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 장발을 오히려 앞서가는 사람. 시대를 앞서간 게 먼저 불경기를 맞았거든.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2년 정도 빨리 맞은 거야. 그래서 미용실을 안 그러니까 최배달은 오히려 눈썹을 밀잖아. 네. 나는 이제 반대로 이 빚을 조금 갚기 전까지는 머리를 안 자르리 했는데 그러다가는 그 서남용 되겠더라고. 여기까지. 네네. 그래서 그냥 다시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머리를 감고 말리는 시간을 더 쓰는 게 나 약간 그 대우 김우중 회장 정신이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제일 가장 비싸다. 중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2만 원 내고 자르는 게 낫네. 그래갖고 이제 자르게 된 네. 건데 근데 제가 봐도 어쨌든 홍대가 제일 또 민감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장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저도 그래서 사실은 머리를 지금 기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기를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있는데라고 말하는 왜 허락을 시키는 받을 거죠? 수 있는데 허락을 왜냐면 이거 허락을 받아야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기를 수 있는데 내 머리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아무튼 그래서 저 예전에 잠깐 특수머리 한 적 있거든요. 그거 허락 안 받고 그냥 해서 갔어요. 네. 그냥 해서 집에 땅 등장을 했어요. 어떤 반응이셨나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내가 엄청 웃었어요. 일단은 왜냐면 너무 웃기게 생겨서 그냥 순수 재미로 엄청 웃고 되게 의외로 또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르는 이유가 제가 이제 사실은 그 허슬러즈 바버샵 여기서 이제 시술을 할 예정인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길러야 그 특수머리 할 때 좀 조금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근데 또 얼마 전에 올리신 포스팅 보니까 짧은 머리로도 할 수 있는 거 올리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깨알 홍보를 해드리면 좋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컨셉을 사실 이렇게 가져간 것도 바버샵 하면은 클래식한 컨셉을 사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도 원래는 클래식 바버 출신이고 클래식을 사실 아직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제 깔끔한 것도 이제 주로 하는 편입니다만 이제 고객층을 저는 좀 더 다양하게 받고 싶었고 제 기술의 한계를 이제 가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특수머리 같은 경우도 펌부터 뭐 이제 닦는 것들 뭐 이제 연장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길이가 짧아서 좀 어렵습니다 하는 것도 싫어서 제가 이것저것 연구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 반사계 앞으로 펌도 가능합니다. 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쑤시개 같은 아이론 갖다가 이제 일본에서는 펀치파마라고 하는 그 테크닉인데요. 그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오히려 머리를 기르기 편한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실 지금 기장이면 충분히 넉넉해요. 앞으로 펌을 한다고 한다면요. 근데 이제 뭐 두피에 붙여서 닦는 콘로우라든지 블레이즈 같은 그런 연장을 하는 뭐 닦는 그런 머리들은 좀 길이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네. 뭐 콘로우를 할 건 아니었어서 그렇죠. 제가 한번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그 허락 이렇게 설득을 해보고 정 안 되면은 제가 뭐 몰래 해서 또 짜잔하고 등장을 하든지 그래서 해야겠네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저도 특수머리 저도 올해 초까지는 드레드락이었었는데 드레드락 저희 와이프가 사실은 제가 댄디남일 때 연애를 11년을 했는데 클래식 수염도 바버 수염도 없고 심지어 클래식 바버 시절도 아니고 그 더 진짜 전에요? 댄디남 있죠. 그 완전- 캐주얼남. 네. 그 이 예전에 2010년도 그때 막 시크릿 가든 아, 유행하던 막 그런 머리 현빈머리.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그런 네. 시절에 저희 와이프를 만났는데 저희 와이프는 심지어 지금 이 쓰고 있는 뉴에라도 쓰지 말라 했었어요. 와. MLB스라고. 네. 그 당시에 그 어. 이제 T.I.랑 릴웨인 날아다니던 시절에 그렇죠. 그 모자 막 뒤로 이렇게 써야죠. 위즈 칼리파 막 이렇게 쓰고 각이 막 중요해. 이러고 다닐 때 진짜 네. 극혐을 하면서 쓰지 어. 말라고 MLB 쓰라고 막 사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 와이프도 점점점 자극의 역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점점 이제 올려야 돼. 스멀스멀 이제 처음부터 네, 올리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점점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레드락은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쵸. 어때? 괜찮지 않아? 그랬는데 사실 제가 앞으로 펌을 했을 때는 오히려 머리를 갑자기 막 확 이렇게 잡으면서 느낌 좋다면서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했는데 재밌어했어요. 네. 그런데 드레드락을 하니까 이제 물어보지 마 이러면서 정색을 하면서 너무 뭐라 해서 이게 확실히 짧은 특수머리부터 해보는 게 낫겠네. 네. 네네. 그래서 뭐
네, 아내가 이 영상을 안 보더라고요. 아 다행이네. 네, 너무 다행이어서 네, 어. 아무튼 뭐 그러니까 트렌드를 한번 또 물어본 네. 거였고요. 근데 고향이 서울이세요, 그럼 마쿠님? 네, 이제 저는 네. 원래는 고등학교 전까지는 일산에서 살다가 고등학교부터는 쭉 그 서울에서 이제 거주했습니다. 서울 중에서도 네. 그러면은 이제 서울에 이제 소위 그 이제 그냥 목동이라고 편하게 이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 게 이제 목동 학군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보냈고요. 네. 이제 그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 친구들이 이게 공부들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서 네네네. 저도 그걸 따라가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이제 전공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네요. 아 예. 그럼 대학교도 네, 이제 진학을 이 하시고. 대학교 제 전공이 네. 아동학과 아 전공. 진짜. 우와. 어. 네, 그래서 아동학과 전공을 하고 네. 그 전공을 살려서 네. 유아체육 회사에 들어갔었어요. 아 유아체육이요. 네, 그건 그래서 어떤 회사예요? 이제 회사 선배들도 저희 과 선배님들이셨는데 이제 동작 지도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그 이제 저희가 외주 개념으로 이 어린이집 저 어린이집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교구들이라고 하는 그 체육 시설들을 이제 들고 가서 아이들에게 작은 체육 농구 수업을 때 네네 그런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월화수목금 그 근무하는 곳들이 다른 다 그런 일을 다른 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그러면은 처음에 바보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시나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화려하게 입고 다녔고 이제 사람들이 댄디하게 화려하게. 그게 군대 나온 네. 군대에서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네네. 조금 더 이제 스타일이 스트릿 쪽으로 확 이제 오게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이래도 돼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를 할 때 이 사람은 뭔가 일반적인 일을 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다. 네. 예,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음악하냐는 이야기도 하고 스타일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심 기분 좋잖아요. 좋긴 해요. 예.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네. 멋있다. 이거 내가 지향하는 네. 그 이제 이미지. 힙합이다 이것이. 그쵸. 예.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발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저는 세 가지 직업을 그 유아체육을 하면서 네. 이 일보다는 내 꿈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후로 세 가지 직업군이 저의 그 후보에 있었는데 1순위가 사실 DJ였습니다. 아 와. 진짜요? 네. 그랬는데 그 제가 DJ를 꿈꾸게 된 게 그 저희 오픈 파티에도 그 플레이를 해줬던 친구인데 노아엠낫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네네. 그 친구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저와 그 알게 된 게 군대 이제 동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서로 막 투팍 CD 막 이제 카니에 CD 네. 이렇게 막 CD로 막 들으면서 막 음악 얘기하다가 나와서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DJ를 꿈꾸고 있다라고 네. 이제 그때부터 계속 교류를 하면서 여기 허슬러즈 홍대점에는 DJ 장비가 완전 풀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네. 심지어 완전 최신식으로 네, 참고로 네. 되어 있으니 그냥 그 맞습니다. 말씀 드리고 네. 그 1순위가 DJ였고 네, DJ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실 뭐 이렇게 됐고 네. 그 2순위 같은 경우는 타투이스트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네. 다 좀 조금 이게 힙하네요. 맥락적으로 힙합이랑 네. 그 그러네요. 연관이 맞는 깊은 그런 일들을 하고 일들이네요.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박. 타투샵이 이제 바버샵보다 조금 더 먼저 네, 되게 우후죽순 생기던 시기가 맞아요. 2010년대 초중반이잖아요. 네네, 딱 그 시점에 네, 제가 네. 또 타투를 네. 하고 싶었던 생각이 마치 뭐 들더라고요. 바버샵이 어디에 점점 생기는 2010년대 중반처럼 음. 2010년대 초반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부스 여러 개 나눠서 막 쉐어해서 쓰고 이런 예. 게 맞아요. 딱 그때 엄청 생겼어. 2012년, 13년 이때부터 엄청 생겨가지고 충분히 그런 네. 힙합을 좋아하면은 그때 이제 음악을 안 하면은 택할 수 있는 직업으로 타투이스트가 맞습니다.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네. 봐도. 네, 네, 그렇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셨군요. 그러다가 이제 또 타투이스트도 이게 그만큼 잘할 자신이 없어서 사실 DJ도 그렇고 타투이스트도 그렇고 나는 뭔가 어느 정도 레벨을 깰 만큼의 열정이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이발은 저는 이발병을 하기도 했었고 네.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혹시나 보통은 이발병 댓글을 출신이시냐고.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발병으로 그 하면서 릴제오도 이발병 네, 맞아요. 출신이어가지고
그 진로 진로 고민할 때 네. 자꾸 막 자기도 해볼까요? 한번 네, 해볼까요 네. 막 이래가지고 저 네. 이발병 출신인데 막 네. 이랬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발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흑인들 머리 막 네. 그라데이션 넣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근데 이발병 때 우리도 이런 테크닉을 해서 했을 때 그라데이션 좀 나오고 이거 괜찮겠는데 비슷하구나. 하면서, 예. 생체 실험을 되게 네. 많이 하셨구나. 이제 해보고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되었죠. 어. 제 머리에 제가 깎아보기도 하고 네. 와.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세 가지 직종 중에서 그래도 네. 이발이 제일 네, 그 뭐라 그럴까 정상적인 비즈니스잖아요. 그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안정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어디 가서 이제 네, 얘기했을 때 어. 어른들이 봤을 때도 네. 오케이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그리고 느낌이긴 하네요. 타투이스트는 어쨌든 아직까지도 뭐가 완벽하게 그쵸. 해소가 된 게 합법은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불안정한 게 되게 커. 그리고 네. 불안정한 만큼 오히려 기형적인 경쟁도 일어나는 거야. 아니 자영업 경쟁 가뜩이나 심한데 네. DJ나 타투이스트는 더 이상한 경쟁.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영업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자영업은 그래도 최소한의 그 가격 파괴선이 있는데 아. 그게 예를 들면은 뭐 생맥주는 1,900원보다 싸게 못 팔지 않을까? 지금이 끝판왕 진짜 지금이 최저의 느낌. 거의 지금이 종말의 시대이기 네. 때문에 1,900원인 거야. 이거를 1,000원에 팔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타투이스트는 자취방 내 자취방에서 자고 가는 조건으로 해주는 애들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 정도로 정식 조건이 아닌 일인 거지. DJ도 최저 시급보다만 더 주면은 트는 사람도 생기고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정말 씁쓸한 일이지만 그 씬의 귀천이 있다는 거를 내가 DJ인데도 이제는 좀 체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은 힙합 저는 어떻게 보면 DJ만 10대부터 했는데도 네네. 자영업을 염두에 뒀던 게 그거였어요. 좀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안정적인 필드도 겸하고 싶어서 했던 맞아요. 거였었는데 근데 마코님하고는 저는 조금은 다른 거는 예를 들면 이제 그 바버샵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이게 안정적이라는 걸 느끼고 하신 거였지만 네. 저는 이제 DJ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게 엄청 큰 도전이고 사실 여력이 안 돼가지고 항상 목숨 건 도박을 자영업을 할 네. 때마다 뭐 예를 들면 식당도 많이 해봤고 네네네. 공연장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럽 해보고 막 술집도 하고 하는데 그게 다 될 것 같아서 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한 번은 크게 지금 고꾸라져 보기도 한 거는 큰 규모의 클럽을 했기 때문에 네네. 고꾸라진 거기도 한데 그러기는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점점 더 이 사업은 중독이잖아요. 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겁은 더 없어져가지고 지금도 예를 들면 무드를 네. 그냥 바로 또 재오픈해야 한 것처럼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 안에서 너무 사회성이 없지만 않으면은 여기는 은근히 페어한 게임이라는 걸 저는 사실 좀 느껴요. 네. 해볼만해. 그러니까 네. 정상적인 네. 가게들은 근데 여기는 맞아요. 가격 파괴가 최소 그 방어선이 있어. 맞아 네. 맞아. 그게 딱 생맥주 1,900원 정도인데 네. 그것도 그 자영업자끼리는 막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 다른 음악에 업종에 비하면은 비해서는. 뭐라 그럴까 그런 음악 뭐 네. 타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정식과 합법보다 약간 못 미치는 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확실히 그냥 안정적이라는 생각. 내가 요새 최근에 더 그걸 느끼고 있어. 나는 계속 사업 구상을 하고는 있거든 지금도. 근데 이제 조금 힘든 거는 내가 이걸 원래는 음악에서 벌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예. 지금은 자영업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다 침체기니까 여기서 벌어야 내가 뭐 또 자영업 쪽으로 영토 확장을 하는데 그게 안 되고는 있어. 근데 파운드는 근데 그 어떤 사업적인 측면을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있는 거야? 작업실 뭐. 아 저는 그냥 뭐 스튜디오 같은 거 생각했던 거예요. 아 스튜디오. 네네. 그것도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 트렌드긴 하잖아. 네, 비트메이커 근데- 분들이 예. 그런 부스형 작업실을 엄청 많이 운영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힙합 붐일 맞네요. 때는 그게 그 거의 수요가 항상 많았어요. 만실. 네. 항상 왜냐면 만실이었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다 거기서 먹고 숙식하면서, 사니까. 예. 네. 그랬는데 요새는 또 그렇게 그런 스타일이 없고 이제 음. 홈 레코딩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알아만 봤어요. 아 그리고 그런 이제 쪽을 생각하는 거구나, 너는. 아무래도 그
음향 쪽은 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초기 투자 비용이. 설비 그치 음향 설비가 많이 드니까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생각했었고 여기 이제 허슬러즈 얘기 다시 넘어가면은 어쨌든 좀 여기는 힙합 바버샵 느낌도 있고 제가 오픈 날 갔을 때도 요 아까 말씀드린 이 DJ 장비로 파티를 했었잖아요. DJ 분들도 여러 번 있고 막 공연도 하고 여기를 이렇게 바버샵으로만 사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부스도 있고 보면 술이 아예 지금 맞아요. 그 딱 기본 필수 힙합 필수템인 잭 다니엘이랑 호세코에 딱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파티를 그때가 언제였죠? 그때가 9월 달이었으니까. 네, 9월 21일쯤에 했던 걸로 기억을 맞아요. 하고요. 랩비트 전날이어서 나도 기억나. 근데 나스 전날이었어. 근데 그 12월에도 파티 하시고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좀 그런 파티장으로도 좀 파티장이라는 말이 되게 이상하다. 괜찮습니다. 되게 아저씨가 블락 레크레이션 룸. 어쨌든 파티 장소로도 활용하시려는 거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보면은요. 사실 이 공간은 지금 허슬러즈 홍대점에 위치한 공간은 옛날에 오데마라는 카페였어요.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여기를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요. 대마초 컨셉의 카페였어. 본 거 같은데. 대마초를 제조실처럼 해놓고 대마초를 팔진 않고 정말 웃긴 게 햄프시드 오일을 이제 넣어서 그래서 합법선에서 대마초. 그러니까 약간 대마초인데 약간 비타민 느낌. 네네. 비타민 음료 같은. 아니 건강 프로 비타민 얘기한 거. 햄프시드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황금알 느낌. 그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그때 또 여기 있지 않았나요? 이런. 네, 이쪽이 그 카운터 그래서 요거를 살려서 지금 보면은 파티션이 딱 나눠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찍는 데가 약간 파티 공간처럼 DJ 부스와 바랑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좀 이어져 있고 여기 옆편이 이제 우리가 아는 바버샵 느낌. 왜냐면 바버샵은 사실 머리만 자르는 거는 공간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규모에 비하면 사실 그게 넓은 이유가 그런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근데 파티를 이 얘기 왜 꺼냈냐면 사실 그런 계획을 하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저는 아예 공간 사업을 하니까 딜레탕트나 무드가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연락이 안 오지 않아요? 그렇죠. 오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런 거를 하면은 연락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뭐 파티 하고 싶습니다. 그냥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더 이렇게 줌을 했을 때 힙합으로 봤을 때 이제는 다 자기가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공간을 만들면은 이제 공간을 만든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봐도 될까요? 이게 아니라 언젠간 내가 차려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음악도 마찬가지인 게 이 얘기는 팟캐스트인데 저는 좀 약간 미국 팟캐스트 마냥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조금 욕을 먹을 수 있는 말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주의라서 그래서 꺼내자면은 이 말은 사실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욕할게요. 그 내가 느끼기에는 그것마저도 그래. 그러니까 힙합이 한참 인기 있었을 때보다 지금은 언프리티 랩스타도 없는데도 여성 뮤지션이 더 많아요. 그 말은 왜냐하면 한국은 어쨌든 조용필 서태지의 나라라서 젊은 여성 팬이 소비해 주는 게 그 엔터테인 산업에 있어서 그 잘 돌아가고 있는 문화잖아요. 근데 여성 팬은 엄청나게 줄었는데 여성 플레이어가 많아졌다는 거는 이 씬이 지금 활발하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면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 진짜 욕 먹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하네요. 설마 그 얘기를 할까 했는데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느 정도 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거시적으로 더 한 걸음 뒤에서 보면은 이 플레이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많아진 거 아니면 공간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이걸 이용하려는 사람은 줄어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해도 이 협업 제한이 나는 무드를 2010 몇 년도지? 2014년 겨울에 처음에 창업했었거든요. 그때부터 힙합 계속 황금기였으니까 1차 무드 접기 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그 서교동에 있는 매장 접기 전까지는 정말 수없는 연락이 왔었어요. 별도의 홍보를 안 해도 뭐 하고 싶습니다. 뭐 대관 하고 싶습니다. 뭐 파티 하고 싶습니다. 공연하고 싶습니다가 왔는데 이제는
주변에 계속 저는 공간 운영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들 그게 어려워서 네. 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이번 12월에 제가 직접 만든 파티나 관여한 파티가 그러니까 사실 금토만 하면은 주 8일이 그러니까 월 네. 8일이잖아요. 6개를 제가 네. 직접 했어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정도. 물론 이제 여기는 오픈한 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오픈한 거는 뭐 한 2달 정도밖에 네네, 그렇죠. 안 됐으니까 네. 물론 그래야 될 단계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반년은 해야 되거든요. 저 맞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근데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네. 옛날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려도 힙합이 막 인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 자영업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손님은 없어요 요즘. 네. 근데 다 자기가 차리고 싶어 해요. 네. 그러니까 백종원 더 고트의 네.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백종원 더 고트가 어쨌든 업소식 조리법을 정말 대중화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입맛 수준도 올라간 것도 맞는데요. 그러니까 뭐 MSG에 대한 이해도가 생겼죠 최소한. 근데 요식업으로 봤을 때. 근데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백종원 더 고트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장사의 신이라든지 이런 대 유튜브 시대 때 흥했잖아요. 그런 네네. 자영업 유튜브들이 아니면 뭐 돈 버는 그런 그러니까 자영업 유튜브 소위 말하는 뭐 가게에서 뭐 합니다 하는 것들이 보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이게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모든 자영업 유튜브도 자영업이라는 얘기 최근에도 했었고 그렇죠. 유튜브도 1인 자영업이라고 저는 보고 네네. 뭐 파운드라는 래퍼도 1인 자영업자잖아요. 그렇죠. 사실 자기라는 상품, 자기 음악, 자기 자신이라는 상품을 근데 다 이제 손님은 없어. 다 자영업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일이 있겠지만 힙합이 인기 없어서 그리고 SNS가 엄청 활발해지면서 유튜브가 개인 자영업이라고 했듯이 다 자기 SNS를 자영업처럼 쓰다 보니까 자영업 마인드가 생긴 거야. 다들 무의식 중에 나는 소비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디 여기 머리를 자르러 와도 나도 이거 열심히 배우면 할 수 있겠다. 아니 그냥 머리를 자르러 왔는데 그 생각을 한다니까. 네. 그냥 떡볶이를 먹는데 네. 나도 뭐 여기서 가게 차리면 이 정도는 팔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 근데 이게 불경기 뭐 이런 뭐 나라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나는 이 문제도 커.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점점 떠오르는 건 결국에는 SNS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네요. 네. 그게 엄청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내가 좀 느꼈어요. 요즘. 네. 확실히 그 바버샵 장르도 다 똑같아요. 이게 사실 저는 저희들끼리는 이걸 네. 인식하는 게 저희는 주류는 아니니까 사실 네. 남자들이 다 미용실 가잖아요. 솔직히 네네네. 미용실 주로 가고 그리고 바버샵은 어떻게 보면 진짜 매니아 문화인데 그렇죠. 사실 저희는 일본이랑 또 되게 비교를 또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본의 내수가 또 받쳐주니까 맞아요. 매니아 그 어떤 뭐 그 스타일을 그냥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 쭉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한 명의 그 네. 미용사가 이제 뭐 어떤 본인이 스타일을 만약에 내가 스트릿을 자기가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나이가 평생 막, 가는 50이 되도록 막 계속 스트릿 입고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뭐 네. 만약에 뭐 펑크룩 입는다 치면은 유행이어서 입는 게 아니라 그냥 난 그거 좋아하니까 쭉 네. 그러면서 이제 서브컬처들이 꾸준히 살아남는데 이 코어가 좀 살지 않은 상태로 이제 한국은 유행면 뭐 이렇게 갔다가 확 죽고 이러니까 그게 좀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네. 유아인이죠. 네, 그렇죠. 유아인이라든지 왁 할 때? 아니면 뭐 한 2년 전에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근데 뭐 이게 얘기해도 되나? 뭐 얘기해도 될 거야. 친한 지인이니까 친한 형이니까 그 오버 더 피치 대표님이 네. 이제 나랑 굉장히 친한 형인데 오버 더 피치도 뭐 원래도 나는 그 레사모 회원이거든요. 네. 원래 진짜요? 의외다.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데 축구 유니폼을 원래 좋아해서 아. 레사모를 한 2015년부터 가입돼 되게 있어. 의외다. 근데 나는 네. 뭐 예를 들면 989대 뭐 이런 거 진짜 옛날 레플리카를 좋아했었는데 최영수. 그래서 오버 더 피치도 그 창업 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그 브랜드를. 그리고 또 그 첫 그 장소가 우리 집 근처이기도 했었고. 근데 이 오버 더 피치가 되게 잘 될 수 있었던 게 월드컵도 있었고. 네. 왜냐면 우리가 2022년 월드컵이 2018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열기였었어요. 실제로. 왜냐면 2018년부터 2022년 그 4년 사이에 해외파 축구 선수들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많아요. 네. 너무 그리고 잘했어요. 다 젊고 잘생겼어. 네. 근사해.
그러니까 예를 황희찬. 들면은 최용수 네. 선생님이랑 네. 뭐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를 생각하면 황희찬은 황희찬도 멋있잖아. 그런 여진구잖아. 네. 그래서 어째 그런 것도 있었고 그 결정타가 뭐였냐면 이 세상이 돕는 게 뭐냐 우리나라 특성이 아까 말한 그런 유행에 민감한 것 덕분에 강인맘. 아니야 그거 얘기한 거 아니야. 흥민맘, 그거 2022년에 아닌가요? 어떤 네. 일이 생겼냐면 제니가 컴백곡에서 엄청 싼 맨유 아디다스 저지를 이렇게 맞아. 크롭으로 입은 거야. 맞아. 그 노래 제목 뭐냐 그거. 그 테디가 아니지. 핑크베놈. 그 누가 작사해가지고 비디오에서 그 랩하는 그 영상. 근데 거기서 그걸 입은 거야. 뮤비에서 아예 입었어. 네 맞아요. 그게 하필이면 맨유. 그래서 그때 그런 이제 저지들 입는 거 있잖아요. 네. 축구 저지 그 중에서 특히 축구 저지를 입는 게 엄청나게 힙한 유행을 문화가 했었단 됐죠. 말이야. 그렇게 돼서 더 이제 브랜드가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 시대의 흐름을 좀 잘 읽으면 우리나라는 또 성공 확률이 반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서브컬처. 그러니까 일본은 어쨌든 반대로 생각하면은 초대박 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쭉 뭔가 다 이런 느낌이죠. 초밥 장인의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인가 하면은 여기는 뭐 일본 하니까 반대로 또 요식업 트렌드는 요새 보면은 아예 일본 풍을 넘어서 우리 그냥, 어릴 때는 로바다야끼 이런 느낌이었는가. 로바다야끼는 더 너무 옛날이긴 하네요. 그래도 좀 이자카야도 약간 비스티 보이즈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냥. 근데 요즘은 아예 일본 거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트렌드니까 또 엄청 그걸 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먼저 한 사람들은 돈을 엄청 벌었을 거란 말이야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느끼고 이제 여기까지 또 정리. 그리고 또 다음 챕터 사실 또 말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근데 비스티 보이즈 하니까 잠깐 생각났는데 거기 그 쿠바 규딩 그 이 사람 뭐지? 배우 이름이 뭐죠? 우리가 말한 비스트 보이즈는 윤계상, 하정우예요. 그 영화 쿠바고딩 주니어 아닌가요? 영화 비스트 보이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보이즈 앤드 후드. 보이즈 앤드 후드구나.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쿠바고딩 주니어는 제가 왜냐면 그 배우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그 배우가 항상 그 뭐지 그 바버샵에서 머리 근데 모든 흑인은 바버샵 자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건. 근데 저는 그 배우의 그 깔이 뭔가 어릴 적부터 너무 좋았어가지고 근데 저는 지방 출신이어서 다음 화에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전주 출신이어가지고 전주에는 바버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올라와서도 한참 있다가 바버샵의 존재를 알고 되게 신기했던 뭐 어쨌든 그런 경험이 근데 있었습니다. 바버샵은 사실 이렇게 대중화가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얼마 안 됐죠. 10년 그리고 저가 이제 사는 동네가 용산이어가지고 거긴 또 미군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바버샵 미용실 반반이에요. 거기는 나는 바버샵 처음에 안 거는 주래식 5 뮤직비디오. 그러니까 그런 거 보통은 그런 다들 이제 그 그렇죠. 어릴 때 봤던 힙합 중학생 뮤직비디오 때 주래식 5 뭐 영화 이런 거 그렇게 알게 됐지. 아무튼 그래서 다음 챕터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그 경쟁. 왜냐하면 바버샵은 나는 아예 모르지만 DC는 아예 모르지만 완전히 뇌피셜로 이게 메인스트림이 아니잖아요. 뭐 막 이가자, 박철 이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게임이 아닐수록 오히려 암투 진짜 피 튀기는 암투 경쟁. 왜냐면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말씀하실 수 있는 선까지만 말씀하시면 되지만 모든 자영업은 하다못해 그냥 떡볶이를 팔아도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정말 법이 철저하잖아요. 뭐 위생이라든지 뭐 행정적인 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그거를 100% 완벽하게 수행하는 자영업자는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괜히 신고한다든지 여기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요식업을 많이 해봤으니까 제 그 업소용 냉장고 있잖아요. 주방용 냉장고에 친구가 사온 바카스가 들어있어도 엄밀히 따지면은 그게 처분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업소용만 식자재 내가 판매한 식자재만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면 거기서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한 끼 통사를 넣어놔.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만약에 구청 직원이 보면 뭐라 할 수 있. 근데 제가 보기에 이용업도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아예 헤어샵 게임에서는 그런 거를 막 찌른다든지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엄청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뭔가 있다. 경쟁이 근데 사실 되게 저는 그래도 이게
이 씬이 그래도 저는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 모인 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오, 예. 사실 저는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그 진짜로 공공의 적 같은 브랜드가 있군요.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공공의 적이 된 이유가 네. 뭐 사실상 이 업종이 도제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도 그 공공의 적 브랜드 출신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픈을 하셨네요. 지금. 그래서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과거 그 브랜드가 지금은 그 과거처럼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당시에는 뭐 이제가 뭐 경력을 쌓을 곳이 잘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선택지였고 근데 들어가면 사실상 뭐 되게 적은 그 정산 비율이라든지 네네네. 뭐 기본급 같은 거 없고 뭐 이런 것들로 뭐 이렇게 가면서 했지만 네. 뭐 사실 그 브랜드가 밉보여가지고 네. 거기에서 막 그 근무를 했던 친구들이 뭐 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노동부에 찌르고 이랬던 케이스들은 좀 몇 개 들은 게 있는데요. 이게 뭐 잘 영업하고 있는 저 업장 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찌르고 이런 경우는 없는 게 이게 좀 뭔가 사무라이 정신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게 오히려 바버들은 네, 바버들은 있네. 내가 이게 망원동호 지금 상수에서 하고 있는 마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 딱 하면서 남자답게 뭔가 이게 남성성을 기반으로 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바버샵이니까. 네, 저희는 확실히. 그 명예롭지 않은 것들을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멋있다.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맨스가 있네요. 네, 네. 저 그래서 옛날에 네. 이거 남성성에서 좀 생각난 건데 바버샵에 네. 바버샵 뭐 안 그런 바버샵도 있겠지만 바버샵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잘 모르고 들어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미용실인 줄 네. 알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여자는 안 받아 이랬어? 진짜로? 진짜 그래서 미쳤다. 저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만 있는데 이제 그 응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여자는 아주머니가 말도 안 걸어.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이제 또 그런 거 미쳤다. 못 보는 성격이어서 불안해해요. 저는 네, 그러면 그죠. 뭐지 무슨 상황이지? 그래서 막 진짜 근데 웃기다. 이제 그 심지어 여자는 안 받아라고 한 사람이 여자였어요. 여자 그 뭐라고 하죠? 네. 바버라고 해요. 여자가 바버를 해? 여기까지 가야 있어요.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게 해본 거야 그냥. 여자 래퍼들이랑 좀 포지션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 게 잘 되면 진짜 잘 네, 되고요. 그분이 오. 원장님이었어요. 네네. 그분이 카디비네, 원장님 카디비. 그분이 이제 미쳤다. 그 미군에서 뭐 몇 네네네네. 년에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특정이 되나요 혹시? 특정이 되고요. 되긴 하겠다. 네. 근데 네. 그 몇 군데가 좀 있긴 몇 했는데 군데가 있어요. 그럼 사실 다행입니다. 그런 그래서 것도 엄청 신경- 친절하게 네.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네네. 그치? 엄청 친절하게. 오케이. 근데 여기는 남자만 자르는 자르는 거예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 해주고 돌려보냈는데, 네. 근데 원래도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냥 그거 자체가 그 돌려보내는 거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했던 게 네. 왜냐하면 사실 자영업자들은 돈 버는 게 먼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뭐 하면서 어느 정도 컷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겠는데 네. 굳이 돌려보내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신기했거든요. 아. 나 같았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네. 그렇게 했을 텐데. 이게 네. 또 자영업 측면에서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네. 지금 생각이 난 게 그 네. 네. 지금 말씀하신 행위를 저도 똑같이 했거든요. 여자는 안 받아요. 네, 여자 안 받아요는 물론이고 투블럭 하면은 안 잘라주고 보냈어요. 오. 투블럭 한 손님이 오면요? 네, 그게 처음 지금은 그걸- 하거든요. 그걸 요청하면은. 네, 그걸 요청하면. 요청하면. 아니 그때 어떻게 제가 그랬냐면 투블럭이시네요. 가세요. 그렇게 이게 거의 그런 뉘앙스였지만 일본식이네. 이게 좀 딱 보시면은 이제 그 당시엔 제가 뽕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바버샵은 이런 걸 하는 데고 제가 되게 편협한 사고를 하던 때였어서 딱 오셨는데 투블럭 밀어주세요 그러는데 저희 어떤 거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주로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이런 거 그래도 하시기에는 친절하게. 네, 비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좀 없으신데 사실 그런 스타일은 미용실이 더 잘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 오늘은 제가 라인만 다듬어 드릴 테니 무상으로 이제 다음번에 그러면은 이런 되게 좋은 스타일을 거네요. 하고 싶으실 때 오세요라고. 그래서 그래서 무상으로 이제 다듬고 싶으면은 네. 여기 와서 일단 가보시라. 최대한 사무라이 정신이 있는 바보샵을 가는 게 생활 꿀팁이네. 이게 좀 문신이 많으시며 수염이 있고 이제 좀 뭔가 이게 그렇지. 되게 좀 세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 곳에 가면 그런 확률이 있지만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사실 투블럭 다 하죠. 되게 유연해졌고 저는 이제 모든 스타일을 다 하려고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못하면은 제가 이게 그게 실력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평소에 네. 궁금했던 건데 바버샵에서 네. 삭발 하시는 분도 네네. 있나요? 네, 그럼요. 그 스킨헤드 그게 좀 애들이- 다른가요? 사실 뭐 다른 삭발은 왜냐면 다 그냥 집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맞아요. 생각해서. 그런 게 딱 그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네일 여자분들 네일 하는 거랑 같은 느낌이지 집에서도 않을까라고 할수 제가 있는데. 추측을 하는데 네. 샵에서 집에서도 네일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 네. 손톱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굳이 가서 관리를 받는다는 건 그러니까 제 아내가 네. 꼭 굳이 가서 하고 싶어 네네. 하더라고요. 삭발을? 아니야 네일을. 내일을 아, 내일은. 근데 이제 비용이 있으니까 여행 가서 여행 가기 전 막 이럴 때만 이제 아 나는 하고. 네. 쿨 재대비하는 줄 알고.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상 이 스킨헤드라는 거는 결국에는 쉐이빙의 아, 카테고리인데 이제 정말 쉐이빙 깔끔하게.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바버샵이 사실 또 더 뭔가 올라가기 힘든 부분은 일단 한국 사람들이 저처럼 수염이 나는 케이스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네. 지금 되게 멋있게 나셔서 맞죠. 부러워요. 이게 네. 사실 다들 로망이 있고 수염을 네. 관리를 받고 싶지만 제가 여기밖에 안 나서요라고 해서 아. 쉐이빙을 받아보고 싶지만 못 받아요라고 하시는 케이스가 진짜 많으신데 사실 이게 그 쉐이빙이라는 게 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드릴 때는 그 과정을 즐기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일도 맞아요.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네. 게 이거 맞아요. 관리해 주는 걸 이게 대접받는 받으면서 네, 그- 대접받고 그 서비스 받는 걸로 인해서 내가 그렇습니다. 뭔가 연예인까지는 아니어도 네. 스스로에게 뭔가 선물해 주는 거 같고 그렇죠. 저도 그래서 네. 바버샵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내는 이제 바버샵 말고 미용실 가라고 네. 항상 아, 그냥 그래? 바버샵이 조금 더 비싸니까 네, 네. 그냥 미용실 가서 아이비리그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아니 바버샵을 가야 내가 진짜 남자가 된 것 같다. 그럴 정도야? 너?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네. 보내주니까 아, 네. 오케이. 당연히 아니죠. 이게 그 바버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매니아 장르이지만 저희들의 강점에 대해서 좀 깨알 홍보를 하자면 네. 저희는 오감 만족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미용실의 시스템과 바버샵의 시스템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미용실의 시스템 저도 너무 좋아하고 미용하시는 분들 너무 리스펙하고 미용 스타일도 저는 정말 좋아해요. 네. 그렇지만 제가 하는 장르를 또 홍보하기 위해서는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다못해 저희는 물을 뿌릴 때 그 토닉이라고 헤어 토닉을 섞어서 네. 그 물에 향을 첨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후각을 자극해주고 이제 잘리는 모습 그 과정들이 저희는 세세하기 때문에 네. 서서히 변화하는 그 과정을 느끼며 그리고 그 가위 소리라든지 클리퍼 맞아요. 소리들을 또 느끼고 맞아요. 그리면서 이제 그 이 닿는 촉감들까지 느끼면서 사실 뭐 먹을 수는 없지만 이제 뭐 음료를 제공한다든지 네. 그거를 저는 말로 채워준다고 하거든요. 아. 대화를 통해서 그 바버와 뭐 내 고민도 듣고 그 바버의 대화도 이제 하면서 맞아요. 사실 그 흑인 사회에서 바버샵이 지역 커뮤니티가 된다는 이야기를 네. 저도 들었고 네네.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바버한테 와가지고 에이 브로 이거 우리 와이프가 부부 상담 받자 그러는데 네. 야 그 돈 왜 쓰냐 바버샵 오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멋있다. 네, 그래서 멋있다. 그런 진짜 공간이라고 멋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그 과정에 대한 그 비용이고 저희가 네. 운영하기 위해서 1시간 단위로 그렇게 그 맨투맨으로 케어를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케어의 이제 유무 차이로 저희가 그 금액을 책정을 하고서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성의 영역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은 바버샵만 다니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네. 사실 뭐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건 아니어가지고. 크게 나는 사실 것도 아니고 그렇긴 그리고 해요. 이제 네. 미용실에서도 사실 대화를 하지만 네. 바버샵에서 하는 대화는 뭔가 좀 달라요. 네. 미용실은 그냥 미용실은 소소한 대화 느낌이 네네. 그냥 막 아. 여자친구 있어요? 뭐 결혼했어요? 막 이런 느낌이면은 네, 네. 바버샵은 뭔가 좀 더 오늘 끝나고 어디 가세요? 뭔가 그 남자들의 네. 대화 느낌. 아, 아, 야 이- 미용실에서 오늘 끝나고 어디 가세요 하면 엄청 자극적인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 공감 안 해주기. 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것도 좀 어쨌든. 어쨌든 근데 저 친한 미용사 제가 자주 가는 미용사 분이랑도 마팔이어서 미안하네. 네. 그러면. 아무튼 네.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 사실 여기는 좀 터프한 터프한 느낌도 느낌, 있기는 맞아요. 해요. 이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저는 되게 딥하게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5년을 이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5년 단골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다 단골 위주로 운영이 거의 되는 편이고 근데 이제 단골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공간도 생긴 거라서 하다못해 인터넷, 인테리어, 뭐 그 이제 설비, 그게 예. 완전 후드 느낌이네요. 근데 예, 그냥 그런 진짜 거 자체도 네, 브로 느낌으로다가 브로 느낌이네 진짜. 되게 신경 많이 써주셨고 그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고 이제 대박이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제가 또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정보 공유도 하고 뭐 이런저런 식으로 커뮤니티에 맞아요. 들어오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 여기를 이제 되게 좋게 봤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네. 네. 우리
동료 래퍼들이 여기 정말 많이 정말 많이 가고 허슬러즈 바버샵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네. 맞아 컬리 노래도 페이디 그 합작 앨범에 노래도 있고 허슬러즈 바버샵이라는 노래도 있고. 참고로 이제 페이디든 마코님의 동생인데 제가 카르텔. 이거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원우를 볼 때마다 너무 그 자동 웃음이 나는데 뭔지 알아요? 왜냐면은 여기 앞에 네. 그 배너에 네. 이제 원우랑 네. 랑 다 있잖아요. 네, 컬리랑 페이디 다 있는데 그 우리 같이 그 지하철 타고 셋이 있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여기 촬영해 주시는 팬보이랑 제가 허슬러즈 바버샵 머리 뭐 하지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헤어 페이디인 거야. 네네네. 페이디가 이 머리 저 머리 이 머리 다 하고 페이디 얼굴만 페이디가 쫙 나와. 표정은 똑같아요. 표정은 계속 웃고 막 이러고 머리만 계속 바뀌니까 그 옛날에 메이플 스토리 게임 할 때 캐시템 바꾸듯이. 캐시템 할 때 그 이 머리 하면 나 어떻게 될까 막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머리만 바꾸는 것 같아서 실제로 그래서 이 골목을 네.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그 컬리 페이디를 발견하면 자꾸 스토리. 찍어서 네, 올리더라고. 그래, 세게 올리는 해주시더라고요. 사람들도 있고. 네. 페이디가 근데 실제로도 그 특유의 웃는 표정 네. 무참하는 표정. 그 약간. 웃자면서 막 그 웃는 표정을 되게 잘 지어가지고 저는 지난주에 공연할 때도 페이디가 관객에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웃더라고요.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랩하다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 표정을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뭔가 그 약간 페이디 그 진화 버전 네네 맞아요. 네, 닮은 네. 되게 닮으셨는데 뭔가 맞아요. 키도 더 크시고 뭔가 남성성도 좀 더해진 것 같고 전문성도 더해진 것 같아서 그 진짜 네. 원우 진화 버전 보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하시는데 계속 미소가 지어졌던 거. 그래서 웃었구나. 저는 원우를 되게 어쨌든 좋아하고 네네. 재밌어하고 그래가지고 네. 네 아무튼 갑자기 이런 여담으로 해갖고 우리 이제 1시간 정도 찍었나요? 네, 지금? 네. 그래서 네. 뭐죠 러프하게 얘기들을 했지만 앞으로도 여기 이제 허슬러즈는 그럼 또 파티 네. 근데 그럼 직접 만드셔야겠네요. 네, 연락이 좀 안 와가지고. 아니 사실 제가 이게 한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건 서브의 개념으로 네. 차려 놓은 거고 파티라는 걸 할 수도 있다지 해야 된다는 저는 아니고 음. 바버샵이 코어. 근데 네. 이 거의 반이나 되는 공간을 네네. 더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은 없어요? 생각은 무조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는 플리마켓 경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수프림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어요. 와 대박. 참고로 이 두 형제분이 다 지금 여기 데크도 이렇게 많은 것처럼 그런 아이템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차곡차곡 모아왔고 적금 대신에 저희가 옷을 모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계획을 이 공간에 가구들을 많이 놓지 않은 것들이 확장성이나 플리마켓. 이제 좀 가변성을 가변성이 그렇게 해서 좋아야 이제 되니까. 파티나 플리마켓 뭐 이제 촬영대관 같은 것도 사실 저 망원 좀 코딱지만한 곳에서도 네. CF 섭외까지도 들어온 오, 정도가 네. 있었는데 사실 불발되긴 했지만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분위기나 이런 좋네요.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 망원점 맞은편에 이자카야 되게 맛있는 데 있는데 네.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알겠어요. 추천 베리 감사. 네네. 그리고 그리고 네. 그런 쪽으로 계획을 네. 하고. 근데 이게 연락이 안 오는 게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진짜로. 네.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 낭만파여서 네. 제가 돈을 벌거나 진짜 상업적인 그 자영업자의 포지션으로 갔다면 저는 이성적으로 하지 않고 좀 낭만을 쫓아가는 사람이라서 네. 내가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되고 사실 이제 오는 래퍼들한테는 사실 이거 까야 되나 이제 래퍼 할인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래퍼를 래퍼 소개로 좀 왜냐면 네. 래퍼들이 래퍼들 연락 주세요. 이게 그 좀 힘든 걸 저도 아니까 동생이 음악을 하니까 힘들게 맞아요.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니네들 멋있는 머리하고 멋있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좀 지원을 해줄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선이 이제 막 파격적인 건 아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열심히 해서 이거를 좀 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저도 동생이 랩을 먼저 안 했으면 제가 했을 거예요. 하고 싶었는데 동생보다 못하면 쪽팔리고. 그리고 네. 이 집안을 그렇죠. 좀 이게- 유지할 수 있는 네. 한 둘다 명만큼은 하면은 하지 이제- 않아야 된다. 네. 그래서 또 맞습니다. 형으로서 또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페이디에게 좀 더 우호적인 사람들한테는 더 우호적으로 해주고 좀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좀 편애하는 게 있죠. 근데 이게 남 같지 않으니까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가족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제가 이 공간을 만든 거고 이제 사실 그리고 사실 캔드릭스님도 이게 운영을 하시니까 네네네. 그렇게 운영을 하는 이제 무드라든지 네. 이제 뭐 이제 교집합이라든지 네네. 이런
플랫으로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피해를 가고 싶은 마음이 딱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많이 한다든지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저는 바버샵으로 벌어먹고 살면 되니까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벤트성이자 이제 좀 진짜 문화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가 됐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막 이거를 공간에 무료로 막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파괴할 생각도 전혀 없고 생맥주 1,900원. 네 이제 최저선이자 그 이거는 지키면서 가지만 이제 다 같이 상생하면서 뭔가 이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 이 신을 좀 파일을 키우는 게 제 낭만이자 이상인데 진짜 좀 더 고민해 보셔서 진짜 멋있는 걸 여기서 하면 정말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플리마켓 DJ 일단 무료 지원. 네, 감사합니다. 기능 제보. 제가 기능 제보 지원합니다. 제가 근데 사실 마코님을 추천을 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을 보면서 좀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둘 다 이제 자영업자이면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바버샵, DJ 둘 다 힙합이랑 연관은 있지만 힙합이랑 떨어져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둘 다 어쨌든 힙합 러버면서 연관 있는 일을 하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좀 공정하게 그리고 둘 다 낭만파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무라이야. 네. 사실 그 래퍼 할인도 저는 들었어요. 당연히 이제 여기 다니는 친구들 많으니까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을 좀 이렇게 또 만나고 싶게 했었. 왜냐면 또 나이가 있으면은 이렇게 안 하면 만나기 어렵거든요. 우리 여기 딱 도착해서도 그 얘기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좀 오전 시간인데 네. 얘기 거의 안 하고 카메라 켜면 얘기하시죠. 네네네. 제가 이렇게 한 게 네. 그 말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맞아요. 그러기도 하고 뭔가 또 많지 않아요, 친해지고 저희가. 얘기할 그게 또 명분이 어릴수록 더 많이 있긴 하니까. 맞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걸 했던 이유가 저도 그렇고 래퍼분들 중에서도 이 허슬러즈 바버샵이라는 공간이나 마코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친해지고 싶고 더 다가가고 싶고, 그러니까 뭐 제안을 한다든지 머리를 자른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싶어도 뭔가 이제 친한 사람들만 받아줄 것 같고 그런 이제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저는 특히 바버샵은 좀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안 그런 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허슬러즈 바버샵을 다니는 래퍼들이랑 안 친한 래퍼들은 특히 더 뭔가 섣불리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 뭔가 작게나마 이 컨텐츠를 통해서 좀 더 친근하게 여기고 이제 머리 자르는 거든 뭐 여기서 뭘 하는 거든 뭐가 됐든지 간에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가지고 꼭 그 머리 자르지 않아도 이런 행사들 뭐 플리마켓이나 이런 걸로도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모든 걸 그러니까 많은 걸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옷도 이제 만들어서 파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굿즈 티셔츠를 이제 또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컬리 잠깐 들어와서 그 옷 한번 잠깐 보여주지. 들어와봐. 전주차 모델샷 한번 일로 그냥 들어와. 아니 여기 가운데로 들어와서 가운데로 들어와서 여기 이렇게 그 GTA 캐릭터처럼 서서 오더메이드로 이런 한 바퀴 또 돌아서 오더메이드 저희 오더메이드 저지를 96년생 허슬러즈 저희가 이게 실제로 이 옷을 입고 합니다. 이게 머리카락이 잘 보이기 위해서 하얀색을 하는데 저희 우리 릴제우 대제우 이런 것도 소재우구나. 하는데요. 이제 사실 저희가 상시 티셔츠는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요 같은 경우는 오더 희망을 많이 하시는 경우나 이번에 저희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을 때 이제 같이 맞춰주는 겸해서 오더를 받아서 한 거였어서 박재범의 목걸이 같은 느낌. 새로운 멤버가 누구 들어왔나요? 그래서 민망하겠다. 가셔도 됩니다. 누구 들어왔나요? 새로운 멤버가 지금? 이게 그 저희 바버샵 멤버들 바버샵 2호점 멤버. 멤버들이 사실 유니폼이 그렇다 유니폼이 없다가 이번에 생기면서 근데 이제 저는 사실상 이 굿즈라는 게 제가 이제 메타인지를 계속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저희도 근데 시즌 2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아마 메타인지일 거예요. 자기 거나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사실 삶의 모토여서 이 티셔츠 메타인지 나찰인지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 요거 사실 그 비싸게 팔면 안 살 거라는 거 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의 쿨함은 유지하면서 금액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가 32,000원 받거든요. 그래서 싸게 받는 거네요. 네네, 최대한 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고 더 싸게 받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희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그래서 너무 싸면 또 브랜드 자체가 또. 근데 이제 이거 제가 그래도
거의 한 500장 이상 판 것 같은데요. 와, 네. 되게 많이 샀네요. 그렇게 상시 입고를 하는 건 아니었는데도 올릴 때 다 나가고 올릴 때 다 나가고 막 이런 식이어서 와, 많이 좋아해 주세요. 이제 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사업 맞아요. 자체를. 천천히 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려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고, 이제 아닙니다. 이 네. 자리를 빌어서 사실 제가 또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 네. 대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제가 되게 세 보이고 불편할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걸 전 너무 잘 알거든요. 아, 근데 저, 예, 예. 수염이 아닙니다.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네. 이게 실제로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들이 저한테 장난도 잘 안 치고요. 왜냐면 어. 제가 진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도입부에도 이야기를 네. 했기 때문에 제 진지한 사람이고 이 실없는 소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아니 그런 거는 아, 좋아하는데 예. 그러니까 막 오늘 뭐 술 먹고 뭐 아, 여자 그쵸. 뭔지 만나서 막 알아요. 좀- 예, 아, 이런 그런 거 안 것들. 좋아하죠. 예, 저희. 네. 우리 셋 다 안 저희도 좋아하는 안 것 같아요. 좋아해요. 맞아요. 저희도 네. 술 먹은 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배는 저의 이미지가 불편할 거라는 것도 이제 알아요. 저 모르는 사람들이. 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를 들으시면 네, 제가 맞아요. 말이 많은 사람이고 네. 좀 편하게 해드리는 걸 저도 네. 좋아하고 맞아요. 저도 안절부절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저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언제든지 오셔서 네. 꼭 이제 누구한테 소개를 받고 오셨다 해줘야 제가 또 이렇게 네. 뭘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첫 방문과 재방문의 가격이 달라요. 첫 오. 방문을 더 비싸게 받거든요. 오. 그러니까 저는 단골이 더 그거 소중하다 되게 멋있다. 네,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멋있다. 그래서 단골 분의 소개로 왔다면은 전 무조건 재방문 가격으로 해드립니다. 오. 그래서 그냥 문턱이 높은 것도 설정을 일부러 해놓은 거지만 저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디깅을 하고 오셨다라는 거를 보여주신다면 저도 그걸 리스펙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와주셔서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이제 네, 무리한 부탁이면 제가 거절할 거니까 네. 얼마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확실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네. 좀 내적 친밀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본 사람들이. 네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긴 하거든요. 네. DJ도 저도- 말할 일이 없으니까. 네. 네. 저도 지난주 공연에 처음 통성명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네. 한글이 형 보고 싶어서 이러면서 껴안아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자꾸 오늘 저격을 많이 하는데 뭐 아니 나는 저격은 아니고 진짜 놀랐어서 네. 이렇게 물러나서 놀라가지고 진짜로 네. 왜냐면 뭐지 약간 아, 근데 그럴 수 있겠다. 맞아요. 저격은 아닙니다. 오케이. 그 좋았다였죠. 네, 네. 오케이. 놀라긴 했는데 이래서 내적 친밀감이 생기는구나 이런 아 그런 거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오늘은 이 네. 에피소드 마무리하고요. 허슬러즈도 많은 많이 관심 찾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주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네. 뵙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바보 샵.